10억으로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가 없었고요. 인테리어 등이 또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더 고급이었다. 안성시민 대표로 골프장과 7년을 싸웠고 안성의 평화의 승리함으로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나가서 못 보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 정의연의 기부금 논란이요. 위안부 피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쉼터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이 쉼터를 사고 파는 과정 여전히 의문투성인데요. 그런데 굳이 왜 시세보다 3억 넘게 비싸게 주고 샀는지 이 의혹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올라오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시고 별장 관리 뭐 그런 식으로 알았지 뭐. 계단을 올려내리고 그러는 데는 무릎에 무리가 갔어. 1층 구조가 편하지지 않겠어요? 난 500씩 주고 줬다 그래도 2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쉽게 나올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상식선에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좀 크게 한번 보면 대단히 비싸게 주고 샀다가 반값에 파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의혹으로 좀 짚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요. 꼼꼼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주변 시세도 볼 것이고 또 그 집도 보고 그렇다면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이 집이 뭐 싼지 비싼지 따져보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7년 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3억 이상이 손해를 보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자신의 돈이 아니라 기업이 10억 원을 기부를 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좀 집을 지어달라. 그렇죠. 라고 해서 한 그 바로 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안성에다가 이제 집을 사면서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사죠. 물론 뭐 기자재가 고급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고급이라도 사실은 저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기간 동안 할머니들이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또 매물로 내놔요. 결국은 지금 한 7년 동안 3억여 원 이상을 손해를 보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돈으로 할머니들을 만약에 생활비로 들었다 하면 정말 할머니들 잘 사셨을 거예요. 자,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 기초적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식만 있다라면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더군다나 윤미향 당선이 이제 정의와 개혁연대 이사장을 하면서 이런 거래를 했을까? 이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그럼 저는 7년 전 이 해당 쉼터를 샀을 때 좀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거래는 2013년 9월에 했고 매입가 7억 5천인데 그런데 오늘 쏟아지는 보도를 보니까 그 주변에 7년 전에 뭐 2억에 전원주택이 나온 것도 있고 뭐 꽤 주변과 시세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당시에 이 정의연, 지금의 정의연에서 구매한 주택 규모가 800제곱미터잖아요. 거래일시는 2013년 9월, 매입가가 보시다시피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지나서 2014년 4월에 보면 이 규모가 843제곱미터, 그러니까 안성 쉼터보다 더 넓은 규모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2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물론 뭐 인테리어나 위치의 차이가 다소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지금 거리에 있는 더 넓은 규모의 주택이 7개월이 지났는데 2014년에서 14년을 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억에 구매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2013년 9월보다 바로 3개월 전인 2013년 6월을 보시면 650제곱미터의 이 주택, 전원주택이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입니다. 물론 위치나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대동소이한 입지라는 것 그리고 규모라는 것을 감안해 보게 됐을 때 유독 이 2013년 9월에 정의연에서 구입한 안성 쉼터만 7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너무 도드라진다는 거죠.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느냐. 처음에 살 때부터 일부러 비싸게 산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이 쉼터를 판 사람, 한 사람이 이익을 보겠죠. 그리고 이 중개를 한 사람,
뭐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되었다면 거래 액수가 넓어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도 커지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누가 이 안성쉼터를 팔았는지, 누가 중개했는지가 이 유독 이상한 거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4억 넘게 왜 비싸게 주고 샀냐, 이 논란이 오늘 이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면서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입 비용 논란부터 그 해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땅값보다는 건축 자재에 들어간 어떤 질이라든가 인테리어 등이 또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고급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또 자체적으로 했고, 우리가 프로그램과 주거용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거긴 냉장고 등등 아주 생활 필수품들 할머니들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하나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다 가서 좀 고급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뭐 냉장고, 생활 필수품, 뭐 블라인드까지 좋은 자재를 썼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는 설명인데, 근데 여기 좀 김태물 변호사님 화면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도 부풀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인테리어 비용은 진짜 천차만별인데 그렇죠. 왜 집이 그렇게 비쌉니까? 그럴 때 정의원 측하고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 원래 건축자재 좋은 거 썼어요. 그래서 비쌉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집이 진지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매입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예. 근데 그렇게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싼 집을 뭐하러 1억이나 주고 인테리어 또 있을까? 원래 그렇게 건축자재 좋은 집 사서 정말 고급으로 해놓은 집을 사고 나면요, 인테리어를 안 써요, 돈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인테리어 비 왜 썼을까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업계 관계자 얘기 지금 화면에 좀 보이는데, 벽난로 이런 거에서 3,000원 얼마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테리어비가 과다하게 많이 썼다는 이제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 얘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예. 여기 있죠. 윤미향 당선인 대변인 보니까, 죄송합니다. 인터뷰 보니까 할머니들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하나하나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고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죠? 인터뷰 있었습니다. 왜 안 사셨대요? 왜 할머니들은 이 집에서 살게 안 하셨대요? 이렇게 좋은 집을 고급 고급 건축 자재를 들여서 지은 집을, 거기다가 본인들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블라인드 하나하나까지 최고급으로 추가 인테리어를 하였다는 그 집에 왜 그런 할머니들을 사시게 안 했을까? 라는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원 측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할머니들 살기가 쉽지 않다. 그거 왜 샀어요, 거기 안성에? 몰랐습니까? 거리가 먼 거? 해명을 하더라도 기승전결 쫙 맞아 들어가던데 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구입한 목적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들 위해서 고급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면 할머니들 왜 그럼 거기서 살게 안 했는가? 라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김 변호사님, 중간 점검 하나만 짧게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걸 알면서 샀다. 그럼 이게 정말 기부금이 손실된 거니까 배임죄까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이 이제 손실되는 거거든요. 예. 정의연 돈은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들어온 현대중공업 돈을 지정기부금 가지고 산 거니까 일단 배임이 되는 거고, 배임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가정입니다. 업계약서를 쓴 게 맞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실제 만약에 차익이 생겼다, 그 차익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도 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4억인데 7억 주고 샀다. 7억 주고 샀다. 그래서 4억으로 살 수 있는 걸 7억으로 사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손실 일으켰다. 그럼 배임으로 끝나는 건데, 예. 업계약서란 얘기는 실제로 4억인데 계약서만 7억으로 썼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4억 주고 샀어요? 근데 계약서는 7억으로 썼으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는 7억 좀 받았어요? 차액 3억 정도 차액 나오죠. 이거 어디 갔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돈의 흐름이 과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요,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시작은 계좌의 흐름부터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렇게 비싸게 산 쉼터를 정작 할머니들은 그리 자주 이용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받은 10억 원이 있었잖아요. 애초에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들을 위해서 장소가 서울 마포가 아니라 꼭 안성이어야 했느냐.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그것을 그 땅을 그 박물관 옆에 건물을 책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산 조사를 10억으로 그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도 없었고요. 서울에서 그 금액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많은 기간을 그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상희 평론가님. 네. 첫 번째가 이제 매입 비용이 있고 두 번째가 장소인데 여기 제목에도 3억 원을 더 주고 굳이 왜 안성에 갔냐라고 했을 때 현대중공업에서 기부를 할 때 예산 측정을 좀 잘못했다라는 게 윤미향 당선인 설명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저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파트가 비싼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요? 청담동의 대우빌라라고 굉장히 큰 평수를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13억이었어요. 지금은 뭐 한 17억 정도로 오른 거, 요새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10억으로 안 됐을까? 이게 저는 하나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래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뭐 좀 시세를 아는데.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이게 그 공기업들,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어떤 공적인 그 자금은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사업 기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거든요. 현대중공업이 아무리 기부금을 준다 하더라도 사업 계획이 없이 줬을 리가 저는 만무하다고 봐요. 예. 그러면 사업 계획 안에 구체적인 장소나 금액이나 내지는 감정평가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기부금이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사업 계획을 봐야죠. 예. 그래야 돈이 나갔을 텐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현대중공업과 빈번한 협의를 했다 그랬어요. 인터뷰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그럼 빈번한 협의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돈을 좀 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업 목적이 중요한 거지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공적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그 해명은 그냥 해명을 위한 해명이지 듣는 사람을 위한 해명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정의원 측은 마포가 비쌌고 안성이 조용하고 교통을 편해서 선택했다. 이현정 의원님. 10억으로도 마포 어느 곳 집을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7, 8년 전 시계를 좀 돌려보니까 그렇진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마포로 했나 하면 마포에 정의와 기억연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쉼터라는 목적이 뭡니까? 할머니들이 오셔서 뭐 기거를 하거나 또 수요 집회 참가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뭐 쉬다 가시고 이런 목적이었거든요. 자,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명성교회에서요. 예. 이 마포 이쪽 서교동 지역에 단층 2012년도에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할머니들 계시는 구입을. 이게 14억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가 아니 10억으로 살 집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자들이 알아보니까 당시에 거래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당시에 150평방미터 같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8억 9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춰서. 그러니까 마포에 근처에 할머니들이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니까 가까운 마포에 살려면 살 수 있었다. 그런 그럼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쉼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당시에 서교동에도 이렇게 한 채가 있는데 예. 또 이게 또 한 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안성이 교통이 편해서 갔다? 안성까지 가려면요. 그 대중교통까지 타려면 최소한 4시간 걸립니다. 예. 그리고 차 몰고 가도 최소한 2시간 걸려요. 그리고 할머니 나이들이 전부 다 8순, 9순이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갔다 오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산 속에 계시면 병원 나오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저 산 속에 왜 저기다 쉼터를 마련해서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 이야기했듯이 10억으로 살 수 없다 그러는데 7년 전에, 8년 전에 마포는 그 정도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 사요. 왜냐? 마포가 엄청 올랐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샀더라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나름대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시세보다 3억 비싸게 주고 샀냐? 그리고 왜 안성이었냐? 마지막 세 번째 논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토록 의문투성인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는요. 윤미향 부부를 중심으로 여러 인맥들이 얽혀 있습니다. 제가 이규민 후보를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아요. 이 남자라면 우리 할머니들이 그동안 흘린 눈물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30여 년 동안 걸어왔던 외로운 투쟁, 포기할 수 없는 이 투쟁에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안성신문 대표로 골프장과 7년을 싸웠고 안성의 평화의 소유상도 세웠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한 무명의 국민운동가가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이유는 이규민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 부부 간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이걸 좀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선 이 이규민 당선인 같은 경우도 방금 본인 스스로 밝힌 걸 보면 안성에 소녀상을 세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미향 당선인이 계속해서 소녀상 세우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안성신문 이제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 언론의 대표로서 그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함께 해온 그러한 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안성신문 대표라는 건데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같은 경우는 수원 지역의 인터넷 매체, 인터넷 언론사 대표거든요. 각각 이제 뭐 규모나 위상은 조금 다르겠지만 지역 언론의 대표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앙 언론과 다른 이 지역 언론만의 특성으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공유했을 것으로 오래전부터 그러한 궤를 같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규민 당선인 같은 경우는 주요한 이력 중에 하나가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부터 사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건 민주당 내에서 과거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도 했었고 상당히 뿌리가 깊었다.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이 됐지만 그래서 이 소녀상이나 이 정의원과의 활동을 매개로 윤미향 당선인을 더불어시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연결해주는 그러한 소개해주는 사람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어떤 민주당 내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안성 심토에 이제 건축한 이 모 건설회사 대표를 바로 이규민 당선인이 윤미향 당선인에게 소개해 준 거죠. 이분이요? 그런데 저 김모 씨 건설회사 대표가 이규민 당선인이 대표로 있는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래의 핵심을 이규민 당선인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규민 당선인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입장을 내놓은 게 본인은 수수료 받은 적 없다. 여기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가지고 매매계약서 중개인 이규민에서 공식적으로 그 딜에 개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는 단 100원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진짜 수수료 받은 적 없다,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규민 당선인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규민 당선인이 소개를 해서, 그러니까 이규민 당선인 얘기는 매도임에서 소개만 시켜줬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돈 안 받고 소개는 시켜주는 일들은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문제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단순히 그냥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배임으로 끝이 아니라 업계약서라고 하면 실제 거래금액과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이 매매금액과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나왔던 돈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차액의 돈의 흐름을 밝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알파부터 오메가다. 제일 중요하다. 검찰의 수사의 핵심도 그쪽으로 집중될 거고 정치권의 논란도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파장이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정리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규민 당선인이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앞으로 그걸 차후에 좀 봐야 된다는 말이고요. 뭐 일단은 관련자들은 이규민 당선인 그다음에 뭐 당시에 매수인 측인 윤미향 당선인 그다음에 매도인 측인 김모 씨 이 세 사람이 다 겉으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관여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뭐 누가 얼마까지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는지는 지금은 당분간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계좌의 흐름을 좀 봐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규민 당선인은 본인은 돈 문제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원 측이 유일하게 논란에 대해 사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큰딸의 일이라면 뭐든지 나서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조금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아버님께 죄송한 일이지만 공적으로는 또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었다. 옳은 일이 아니었다고 유일하게 사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에게 그런 일을 맡기냐. 이현정 의원님. 근데 논란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논란이 많아서 차분히 짚어볼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친에게 6년간 한 7,500만 원 정도 인건비 명목으로 줬잖아요. 이제 그 쉼터 관리비로.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도 어쨌든 운영비가 1년 가까이, 6년 가까이 6천만 원인가요? 한 9천만 원인가요? 9천만 원.
이 사실상 빈집인데 9천만 원 가까운 운영비가 왜 드는지 이 부분도 좀 의혹인데. 예전에요,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친척이나 뭐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좌관, 비서관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했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의와 기억연대 같은 경우도 이것은 굉장히 큰 공적인 기관입니다. 시민단체고요. 근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 보면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금 정대협 기관지를 만들었고요. 또 자신의 아버지가 여기 이제 관리인으로 있은 겁니다. 뭐 금액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뭐 월 12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자신의 아버지가 일단 여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부적절한 데다가 예. 더군다나 지금 오늘 보니까 결국 인건비 말고도 지금 이제 많은 지출이 이제 관리비가 있어요. 9,300만 원 정도 지출이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주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할머니도 거주하지 않았고 결국은 여기에 누가 했냐? 가끔씩 MT 오는 사람들, 정대협 관계자들, 또 뭐 다른 어떤 행사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수리하고 이런 비용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할머니도 아무도 안 사는데 거주하는데 왜 이런 돈이 들어갔을까? 그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요, 윤미향 당선인을 겨냥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개인 계좌로 받고 공적 자산을 일가 재산처럼 이용한 건 횡령입니다. 공사구분 못한 NGO 적볼 경영입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요구하는 이용수 할머니와 국민을 친일로 매도한 것 사과해야 합니다. 족벌 경영이다. 남편은 어떻게 기관지에 제작비를 받고 부치는 이 쉼터 관리비를 받냐. 그래서 또 하나의 논란은요, 위안부 쉼터를 평소 펜션처럼 운영해왔다는 이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판단은 할머니들 치유 공간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평화 공간으로는 계속 사용하자. 정의연에서 연대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 활동가들, 또 그 단체들에서 워크숍을 하거나 하는 장소로는 사용하자. 글쎄요, 해명은 했는데 좀 명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모든 그 조직의 운영은 다 정관이 있고 그거를 그 운영하는 그 결정에 절차가 있는 건데 그 말씀은 다 안 맞아요. 평화의 집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래도요. 예를 들어서 목적을 좀 바꾸는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해보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하태경 의원이 이제 족벌 경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뭐 그렇게 비판의 내용은 뭐 틀리지 않지만 일단 야당은 여기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그 정치 논란으로 가서 그 할머니들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다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3의 기관, 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 기관을 정해서 그쪽에다 자료를 제공해서 그쪽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안에도 뭐 시골에서 뭐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런 분 계시지만 저 시골 지역에서 월 120만 원 인건비 받는다는 거 작은 돈 아닙니다. 저 시골에서는. 그리고 아까 그 서두에 뭐 인근 주민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올라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1박 2일 정도 그렇게 내려와서 청소하고 관리해주고 갔는데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직장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 관리자로 있으면서 좀 과도한 돈을 받은 측면도 있을 거란 말씀. 이거는 뭐 이게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국민들을 너무나 이게 생각 안 하고 무시하는 해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굳이 왜 안성에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3억 비싸게 이 해당 쉼터를 샀을까? 관련 의혹 저희가 하나하나 의혹별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는요. 또 다른 하나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